기상 악화로 구조 작업이 늦어지면서 선원들이 저체온증으로 의식을 잃고 숨진 것으로 보입니다. 구명조끼를 입었음에도 저체온증 때문에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이야기. 수온이 조금만 높았어도 구조 시간을 더 벌 수 있었을 텐데요. 그런데 이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고 새로운 구조 방법을 생각한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수원 3109 발명 디자인과 학생들과 학생들의 지도교사 오종환 선생님이었는데요. 그들이 발명한 건 열내는 구명조끼였습니다. 물에 빠짐과 동시에 발열을 시작해 저체온증 사망을 예방할 수 있게 됐는데요.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만들어낸 착하고 따뜻한 발명. 36.5도씨의 온기 어린 발명 스토리가 지금 시작됩니다. 바람이 제법 차가워진 요즘 따뜻한 발명가들이 있다는 수원 3109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고등학교 교실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풍경이었는데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무언가를 만들고 있는 학생들. 지금 어떤 거 발명하는 중이에요? 약간 학교에서 미닫이문 보면요, 손게임 방지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요. 그 방지를 하기 위해서요, 저희가 발명품으로 만들어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만들었는데 한번 문 끝에 손이 있을 때도 못 신고 문을 닫아서 끝에서 물무철을 이렇게 벌려가지고 손에 닿지 않게 하고, 그다음에 손을 뺀 다음에 그 힘으로 밀어서 닫는 거예요. 문틈에 경사가 있는 끼임 방지턱을 설치해 2번에 걸쳐 닫을 수 있게 만든 안전한 창문. 이 밖에도 학생 개개인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발명품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3109의 발명 디자인과의 역사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2003년 단 3명의 학생으로 출발한 발명 동아리 ISV는 이후 국내외 발명 대회를 휩쓸면서 전국 최초 고등학교 발명학과인 발명 창작과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발명 디자인과로 바뀌며 수많은 에디슨을 배출했다고 하는데요. 그 중심엔 바로 지도교사 오종환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개그맨이 꿈이었던 오종환 교사. 개그맨 공채 시험까지 볼 정도로 열망이 컸지만 시험에서 떨어진 후 인도네시아의 한 무선 통신업체에서 10여 년간 근무했다고 하는데요. 전자통신 전문가로서 입지를 다진 그는 1994년 3109 교사로 부임하게 됩니다. 이후 학생들에게 개그보다 재미있는 발명을 가르치며 어렵게 느껴졌던 발명을 쉬운 놀이로 바꿔줬다고 합니다. 평소에 선생님 어떠세요? 선생님 재밌으시고 칭찬도 되게 잘해주시고요. 노래도 잘 부르시고 발명 아이디어가 되게 굉장하세요. 대한민국 발명 꿈나무들을 발견하고 뒤에서 서포트해주는 오종환 교사. 문제점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여행 같은데 여행을 하다 보면은 핸드폰을 꼭 가지고 가잖아요. 그죠? 그럼 핸드폰을 가지고 갔을 때 충전이 되지 않아 가지고 굉장히 애먹는 경우가 있죠. 문제를 제기하고 해답은 학생들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수업 방식. 그냥 애초에 충전을 많이 해가면 되는. 순간 충전 시스템을 만들어서 막히면 힌트를 주기도 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놀라운 아이디어가 나오기도 합니다. 친구 핸드폰 배터리를 내 걸로 이렇게 옮길 수 오. 오종환 교사는 이처럼 재치 있는 학생들의 발명 아이디어를 보며 발명학과를 창설했다고 하는데요. 2003년도에 그 창업 동아리를 한 학생을 데리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됐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이제 기업체에서 무선통신개발 팀장을 하다가 학교에 와서 보니까 실제로 이제 그동안에 그 발명하는 학생들은 발명으로 모든 게 끝났어요. 그냥 대회를 끝나고 입상하고 그냥 그 아이디어가 사장되고, 아, 이건 아니겠구나. 아이디어를 아이디어로 멈추게 하지 않고 상품화시켜서 경제성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면 이건 진정한 발명의 의미가 있겠다 해서 그때는 이제 창업 동아리를 2003년도에 창업 동아리를 만들게 됐고요. 그 실적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2008년도에 우리나라 최초로 제가 이제 발명 과를 신설하게 됐죠.
최초의 발명학과라는 타이틀은 세간의 이목을 끌기엔 충분했지만 그만큼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바로 전무했던 교과서 때문이었는데요. 발명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해외 사이트와 도서관은 물론 각 지역의 공업고등학교 교사들, 서울대를 비롯한 공학 박사들을 모조리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이 비법을 특허를 안 냈어요. 특허를 내가지고 내가 유리한 경우가 있고 섹션을 가지고 가야 된다 이거지. 방대한 양의 발명 자료와 수많은 사람들의 논의 속에서 탄생한 발명 교과서. 그런 노력 끝에 오늘날 학생들은 더욱 체계적인 발명 공부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후 다른 학교에 생긴 발명학과에서도 이 교과서로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학생들의 책상 위에 펼쳐져 있는 발명 교과서를 보고 있느라면 만감이 교차한다고 합니다. 2007년도에 특허청으로부터 특성학과를 개설해가지고 2008년도에 이제 신입생을 모집한 상태에서 이제 실제로 이제 발명학과가 교과서가 없잖아요. 이제 새로 신설한 학과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학생 신입생은 몰려오고 교과서는 부재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걸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6개월에 한 권씩, 1년에 2권씩을 만들기도 했고요. 보통 이제 교과서를 만들 때 2, 3년 걸리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1년 안에 교과서를 편집하다 만들다 보니까 상당한 어려움이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전혀 쉬지를 못하고 집필자들이 합숙훈련하면서 이 책을 만드는데 정말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의 노력과 열정으로 학생들은 발명을 배우고 체험하며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어냈다고 하는데요. 학교엔 발명 전시실이 따로 있을 정도로 선생님과 학생들의 아이디어 제품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고등학생들이 이룬 성과라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결과였는데요. 그 발명품들 구경 한번 해볼까요? 차 타고 내릴 때 다리가 불편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상태에서 내릴 때는 내 발을 당기면 이게 움직여요. 다리가 불편한 사람들의 승하차를 더욱 편리하게 도와줄 움직이는 자동차 의자입니다. 그리고 주부들을 위한 발명품도 있었는데요. 쇼핑 카트잖아. 보통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대를 딱 한다? 하면은 이게 물건을 다 또 내려야 되잖아. 내리고 불편하잖아. 근데 이걸 높이로 이제 조정할 수 있어요, 이걸 이렇게. 계산대의 높이에 맞게 조절 가능한 몸체. 이렇게 이제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딱 올려. 계산대에다. 그리고 끝나면 당겨가지고 이렇게 고정시키면. 학생들의 이런 다양한 발명품들은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기도 했는데요. 전국 최초의 발명 특성화고답게 상장들로 빼곡합니다. 그만큼 발명에 대한 학생들의 열정과 아이디어가 대단하다는 증거이기도 한데요. 그를 인정하듯 특허청으로부터 5년간 총 15억 원을 지원받기도 한 3.1공고. 그 지원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학생들이 발명한 제품은 무려 1,200여 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중 유일하게 상품화된 발명품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발열 구명조끼입니다. 이 조끼가 나왔을 당시 각종 뉴스와 TV 프로그램에 소개될 만큼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고 하는데요. 사람의 편의가 아닌 생명을 구하는 발명. 이렇게 따뜻한 발명은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2007년도인가 될 거예요. 우리 동아리 학생 중에 한 명이 어떤 어부 한 가족이 배에서 침몰되면서 7명이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는 그 뉴스를 보고 어떻게 하면 저체온증을 예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다가 그 학생이 저체온증을 예방할 수 있는 그 구명조끼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저한테 이제 그 아이디어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통해 가지고 지금 한 6년 정도 끊임없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죠. 많은 또 자금도 손실을 또 받고. 근데 이제 마침 저희들이 이제 특성화고등학교는 보통 산학연계 업체들이 다 있거든요. 뜻 있는 그 회사하고 손을 잡고 산학연계를 통해서 발열 구명조끼를 최종 개발 완료가 돼서 지금 실제 이제 어민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통 일반 지금 착용하고 있는 구명조끼들은 있잖아.
사람이 저체온증으로 5분에서 30분이면 거의 다 80~90%가 사망을 해요. 5분에서 30분이면. 저체온증이 심지어 여름에도 저체온증이 와서 사람이 죽는데 가을이나 겨울에는 보통 보면 한 10분 이내에 전부 다 구명조끼를 입고 있어도 저체온증 사망을 해요. 이 이제 반려체가 그 구명조끼 심장 부분에 2군데 이제 안착되어 있어가지고 심장을 따뜻하게 해요.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저체온증을 예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석회석과 물이 만나면 열이 나는 원리를 이용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5가지 화학 원료를 첨가해 발열 시간을 늘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물이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이제 발열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뜨거워요. 지금 이거 좀 잡아봐봐. 또 뜨거워. 양쪽으로 이렇게 잡아봐. 됐어. 그들이 만든 발열팩은 최대 80도까지 온도가 올라가 2시간 동안 체온을 유지시켜주는데 이후로도 10시간 동안 열을 내 저체온증 사망을 예방할 수 있고 GPS를 탑재해 위치 추적까지 용이하게 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개발 과정에서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내가 구명조끼를 입고 반려체를 탑재해서 내가 느껴보지 않으면 누구한테도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함께 산학 연계한 팀들하고 반려체를 만들어서 바닷가에 뛰어들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그 바닷가에 뛰어들기 전에는 실제로 이제 날씨가 춥기 때문에 실내 수영장 같은 데서 많이 시험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막 김이 나오고 발열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험하는 도중에 주인한테 쫓겨나기도 하고 그런 사연들이 많이 있었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바로 개발 비용. 아이디어는 좋았지만 이를 개발할 비용은 턱없이 부족했는데요. 예상할 수 없는 개발 기간과 계속해서 늘어나는 연구 비용은 모두 오교사의 몫이었다고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좋은 발명이었지만 정작 비용 문제로 상품화되지 못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수년간 발명품으로만 눈길을 끌었던 발열 구명조끼는 2009년 선박 관련 업체의 관심으로 전환점을 맞게 되는데요. 오교사와 아이들이 만든 발열 구명조끼에서 가능성을 본 한 사업가는 곧바로 학교와 MOU 체결을 하기에 이릅니다. 사면이 바다인 제주, 이곳에서 상품화된 발열 구명조끼를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서귀포시에 위치한 그들의 사무실을 찾아가 봤는데요. 바다 관련 어민들 대상으로 선박 수리라든가 그런 업회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민들이 반드시 필요한 게 구명조끼였고 또한 겨울철에 어선들이 사고가 났을 때 저체온증 사망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서 이거를 해결할 어떤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와중에 우연히 신문에서 3.109 학생들이 발열 구명조끼 특허를 냈다는 기사를 보고 관심을 갖게 돼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만든 그 형태 그대로 상품화하기엔 좀 무리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이용할 사람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선 다시 한번 재가공하는 단계가 필요했습니다. 학생들의 아이디어는 단지 조끼에 발열체를 구비를 하면 열이 나서 어민들이 입을 거다. 그래서 생명을 구조할 거다. 이런 식의 개념의 접근이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제가 보기에는 어민들이 구명조끼가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입질 않는 게 그걸 입고는 작업을 하는데 불편해서 입질 않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닥칠 위험을 어민들이 미리 대비하거나 그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선생님하고 접촉을 하면서 계속 기술 개발을 하자고 요구를 하고 진행시켜 왔던 건 발열이 기능이 있든 없든 간에 평소에 어업인들이 작업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구명조끼를 만드는 게 첫 번째이고 거기에다가 지금 아이디어가 되어 있는 발열체를 구비한 발열 구명조끼면 더없이 좋다. 그런 식으로 기술 개발을 유도해 왔고 지금 현재 이르게 되었습니다. 조끼 형태였던 초기 모습과 달리 후드가 생기고 점퍼 형태로 바뀌었는데요. 사계절 용이하게 입을 수 있도록 후드와 양팔은 분리되도록 디자인해 실용성을 더욱 높였습니다. 직접 테스트를 해보기도 했는데요. 발열팩은 최대 80도까지 온도가 올라가 2시간 동안 체온을 유지시켜준다고 합니다. 이후로도 10시간 동안 열을 내 저체온사 방지는 물론
열상 장비를 통한 실종자 추적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네요. 디자인은 물론 기능까지 완벽히 갖춘 구명의는 2012년 2월 삼척시에 처음으로 230벌이 납품됐다고 합니다. 이후 태안군과 제주시에서도 구매해 영세 어민들에게 나눠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그 구명 동의가 아니고 구명 자켓으로 돼 있어가지고 처음은 거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바다에서 직접 뛰어가가지고 실험해본 결과 2시간 이상 몸에서 열을 발생해가지고 저체온증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돼가지고 어민들도 좋아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깊고 푸른 바다. 우리 눈에 그저 아름답기만 한 바다가 어민들에게 삶의 터전이고 생업의 현장일 텐데요. 그들에게 마냥 위험하게만 느껴졌던 거센 파도가 이젠 구명의가 있어 혹시 넘실거리는 춤처럼 느껴지진 않을까요? 어업을 나가기 전 항상 구명의를 챙겨 입는다는 한 어민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고기잡이에 필요한 도구를 챙기는 것만큼 이 구명의는 이제 빠져서는 안 될 중요 필수 아이템이 돼버렸다고 합니다. 떼놓고 이거 반팔만 그냥 입어버리면 또 시원하게 또 작업하기도 좋고 봄, 여름에는 겨울에는 다 착용해야 되고 그냥 실용성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다른 제품하고 다른 제품은 그냥 조끼로 딱 입어보니까 스치보드라 해가지고 불편하더라고요. 찢어지고 딱딱하고 이거 그냥 부끈지로 부드러워가지고 입을만 하더라고요. 시원하고. 잔잔하다가 가끔씩 성을 내는 바다. 때론 그 환한 바다 위로 생업을 위해 목숨을 내놓고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어쩌면 그들의 밥줄을 그리고 생명줄을 옷 하나가 책임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작은 관심에서 시작된 발명이 가져다준 위대한 성과가 아닐까요? 사람을 위한 관심과 배려에서 나오는 따뜻한 발명을 위해 오늘도 학생들은 제각기 열심히 발명 중에 있습니다. 뜯어봐 한번. 뜯어요? 응. 네. 그치. 손 넣으면 안 돼. 위험해. 내가 넣으면 너 큰일 난다니까. 아니요. 이 상태로 왔다. 그치. 이 위치에 놓고서는 학생들의 연구와 회의 속에서 탄생한 발명품들은 발열 구명조끼처럼 언젠간 실제로 상품화되기도 할 텐데요. 그런 아이들은 학생의 신분을 넘어 CEO가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3109 학생들이 지금까지 출원한 실용신앙과 특허가 무려 700건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현재 3109 학생 중에는 이미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발명을 하고 있는 학생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3109 고등학교에 입학을 할 때 창업을 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입학을 하게 되었는데 선생님이 학교 측에서 사업을 내야 된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사업자 등록을 내고 싶다고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리게 되었고 그를 통해서 사업자 등록을 내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저희들이 평소에 저희 학교 측에서 많은 발명대회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발명품을 만들어주는 업체나 이런 것들이 없었고 있다 하더라도 너무 높은 금액 때문에 학생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학생들을 상대로 발명품을 만들어주고 적은 보수를 통해서 학생들 측에서 봤을 때는 발명품을 쉽게 만들 수 있고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발명품을 만들어주면서 보수를 받는 사업으로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학년의 경우 평균 2건 정도 특허를 지녔을 정도로 발명에 대한 학생들의 열의는 대단했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생각하는 발명은 대체 어떤 것일까요? 열정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열정이 있어야 그 상품의 문제를 찾고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편리한 발명을만 하게 되면 안전에 허점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는 이 안전까지 생각한 발명을 하는 게 사람을 위한 발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살리는데 도움을 주는 발명품이요. 힘들고 지칠 때 재미있는 발명품으로 제치고 장난을 치며 신나게 놀면서 그 힘든 걸 다 풀어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때론 어린 친구들에게서 삶의 해안을 얻고 또 많은 걸 배우기도 합니다. 열정을 배우고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법을 배우고 힘들고 지칠 때 신나게 노는 방법도 배웁니다. 발명을 통해 아이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 그건 바로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그 기본의 자세일 것입니다.